김정은 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의 청봉악단이 조직됐습니다. 네, 북한의 새로운 악단이 탄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로 청봉악단이 창단됐다고 하는데 성악가 출신이죠. 리설주가 진두 지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여성들은 이 리설주의 명품 패션을 따라하기 위해서 짝퉁 가방까지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소식까지 해서 북한 동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의 강동환 교수 나와 계시고요. 또 북한 자유연맹의 김주성 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북한의 기존의 모란봉 악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청봉 악단, 김정은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란봉 악단도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번에 그 청봉 악단 역시 김정은의 직접 지시와 발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그 혁명적 예술 단체다.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왕재산 경음악단과 그 모란봉 중창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가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제 악단을 만들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악단을 왜 만들었는가가 아마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무엇보다 이제 북한 그 관영 매체에서는 혁명의 나팔수다. 그다음에 그 사상전의 척후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봉악단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비상이 높아진 조선인민의 지향과 문화정서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란봉악단도 음악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단원이었고 네. 이 청봉악단도 북한에서 사상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전초지 기지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뒷받침으로 지난 7월 24일자 노동신문에 보면 그 혁명 1세대들과 2세대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 다음 세대와 새 세대들이 그 외래 자본주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네. 그들을 사상을 개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식의 건전하고 그 혁명적인 창조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상전의 강조를 하고 나온 직후에 이렇게 그 청봉악단이 그 개설됐다는 점에서 바로 그 북한의 어떤 사상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이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상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이 모란봉 악단과 그러면은 다른 점이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모란봉 악단은 그 2012년 7월에 처음 그 시범 공연을 가졌을 때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청봉 악단은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공연 형식이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소개된 걸로 이제 보면 그 모란봉 악단은 무대 배경이라든지 뭐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또 19명의 여성 단원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봉악단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금관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음악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그 모란봉악단과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이 청봉악단이 어떤 노래와 그다음에 무대 배경과 또 조명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러한 그 무대 배경이나 조명조차도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관건일 것 같고 중요한 건 그 모란봉악단 중창조에 있는 그 핵심적 가수들을 영입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핵심적 가수는 결국은 저희가 공훈 배우라고 할 수 있는 라요미와 류진아 두 명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모란봉악단 공연에서도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라요미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연을 하면 뭐 류진아가 안 나온다든지 또 류진아가 나오면 그 반대의 경우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가수가 청봉악단으로 영입이 됐는지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상전을 강조하기 위한 거는 모란봉 악단이든 청봉 악단이든 같지만 이거는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경음 악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이번에 생긴 청봉 악단 그 멤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주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북한을 주름 잡았었죠. 왕재산 경음 악단의 연주자들이 주축
구축이 됐다고 하는데 왕재산 경음악단이 당시에 어느 정도 입지를 좀 다지고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 북한이 김정일이가 그 북한의 문해 부흥기를 일으켰다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몇 년도죠? 네, 이게 그때가? 80년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대 먼저 그 보천보 전자악단이 새롭게 생기면서 지금까지 전통성만을 간주했던 북한의 문학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난 거죠. 네. 우상도 파급적이고 그 다음에 노래도 보천보 전자악단은 해외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서방음악 위주로 그렇죠. 했었죠. 서방 그 일본이나 뭐 유럽 예. 같은 것도 순회 공연을 하면서 그 나라 노래도 하고, 예, 뭐 북한에서 자본주의라고 일컫는 뭐 적대국인 일본 노래까지도 하고, 국에 대한 그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를 선전용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유포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국에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맛을 보는 또 다른 현대 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만은 네. 역시 북한 내부에서 공연을 할 때는 보천보 전자악단도 사상성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천보 자체가 그 명칭 자체가 예전에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을 할 때 보천보 전투라기 보천보라는 지명을 딴 것이고요. 예. 예, 그것만 봐도 사상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그 이후에 직후에 왕재산 경음악단인 것이 나왔는데 네. 보천보가 성악을 기본으로 했다면은 왕재산 경음악단은 말 맞다나 이게 춤과 노래를 많이 겸해가지고 그다음에 우상도 좀 더 파급적인. 예, 근데 이건 뭐 그때 당시 속설이지만은 장성택이가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사실 요하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왕재산은 처음에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안 했다가 역시 왕재산에 대한 그 공연 모습도 이게 그 비디오나 CD 같은 거로 상당히 그 유포돼가지고 그것도 보지 말아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만은 그와 똑같이 이번에 보면은 모란봉이 생기고 청봉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 김일성이가 싸웠던 백두산 서남 쪽에 있는 청봉 밀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또 똑같이 청봉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딴 것도 혁명의 뿌리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턴은 같지만은 아마도 청봉음악단은 모란봉 악단이 노래 위주로 했다면은 아마 청봉은 악기와 역시 여기에도 또 무용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제 추측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보천보 전자악단이나 왕재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의 그러니까 생모입니다. 고영희가 직접 운영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들어진 청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가 직접 관장직을 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결국은 2개의 악단을 이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김정은의 그 와이프인 리설주도 2개의 악단을 관장할 것이다. 그래서 청봉과 모란봉 악단을 관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우리 김수성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고영희는 무용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재산 경음악단에 무용이라는 요소가 이제 도입이 돼서 그 어떤 리설주와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연출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그 문건을 보면 김정은이 직접 음악 장르와 그다음에 그 편성과 연주 형식까지 지도했다. 이 청봉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정은이 그런 연주 형식과 뭐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가장 그 이 옆에 있는 리설주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결국은 리설주가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을 관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란봉악단 안에서도 사회주의 경쟁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제 권력 관계에 따라서 그 핵심적인 가수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습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리설주 라인과 또 다른 라인들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청봉악단의 그 가수들의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 뭐 디테일한 부분이나 기획 같은 부분은 리설주가 맡아서 도맡아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이제 보천보나 왕재산 경음악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사상전에 관련된 걸 하기도 했지만 그 비공개로 열렸던 고위 간부들 연회나 해외 동포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제 궁중음악단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초기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예. 그러나 역시 그거죠.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차츰 가다 보면은 영원히 젊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에서 또 기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보천보 정자악단도 그렇고 경음악단도 그렇고 국비밀
데일리에 그 국빈이 오거나 아마 그런 때는 그 가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청봉도 보면은 또 아마 김정은이가 아버지 때처럼 또다시 또 다른 문해 분기를 좀 일으켜보자는 그런 속심도 있고 업적 잡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현재 김여정이도 선전선동부를 맡고 있다는 것이 또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뿐이 아니라 김여정까지도 이 사업에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고 지금 청봉악단도 그렇고 모란봉악단도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하기는 북한이 뭔가 외교적인 물꼬가 트인다고 하면은 아마 예전에 보천보나 왕대산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 공연도 시켜서 외화도 좀 보러 오게끔 하지 않겠냐 하는 추측입니다. 네, 모란봉악단하고 이번에 생긴 청봉악단 비교가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모란봉악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기에 또 의상도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화려하게 입는다던가 또 서방 음악을 연주해서 공연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목을 사실 많이 끌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봉악단도 시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란봉악단이 이제 서방 음악 보이다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공연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좀 드러냈듯이 이 청봉악단도 시작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상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음악 정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가장 전형적인 보여주고 있는 음악 정치가 모란봉악단입니다. 네.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도 있지만 노래 자체가 뭐 지금까지 불려진 노래들을 보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찬양과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그렇죠. 뭐 천리라도 말리라도 이런 노래들을 이제 부르면서 결국은 그런 노래들을 가지고 사상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외형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인민들의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외래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새 세대들에게 계속 단속하고 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어떤 캐릭터라든지 화려한 무대 조명이라든지 또 전자악기들을 사용했던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청봉악단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형태가 지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은 오늘자 노동신문에 보면 네. 그 영원한 메아리라는 노래가 한 곡 악보가 나옵니다. 예. 근데 모란봉악단에서 항상 보면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 그 모란봉악단이 공연을 하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악보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영원한 메아리라는 노래에 보면 그 푸른 밀림에 새겨진 글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네.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라는 그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푸른 밀림 속에 그게 바로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청봉 지역이 구호나무가 발견된 지역이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할 때 나무에 새겨진 조선 독립이라는 이런 글씨를 새겨놓은 구호나무가 발견된 곳인데 그 글발을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만들어진 노래가 이 영원한 메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청봉 이 악단의 공연이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되면 네. 이 영원한 메아리라는 곡이 과연 들어갔을까 메인곡으로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김정은의 음악 정치인데 생모인 고영희 같은 경우에도 무용수 출신이었고 리설주도 성악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가족들의 그런 기질들이 김정은의 음악 정치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있고 일단 북한에서는 그 대체 간부들이 선호하는 아내 하면은 역시 예술을 많이 하는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예전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정치가 항상 그 김정일이 때부터 그런 특성이 나왔는데 예술과 정치를 항상 결부시켜요. 예. 왜냐하면 정치로 해서 어두워진 부분이라든가 더러워진 부분을 예술로 감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모프라즈 할 수 있다는 이런 예. 특이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상당히 예술의 선전선동에 힘을 썼던 것도 선전선동의 기본 핵심은 역시 예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예술을 놓칠 수가 없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또 현재 김정은이가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심화된 세대 교체에서 세대 교체된 신세대들의 그런 의식이죠. 이것을 가장 달랠 수 있고 또 이게 교육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걸로 인해서라도 김정은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주력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젊은 세대 그러니까 사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 정치가 우선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했나 봐요. 네. 그 이번에는 저희가 리설주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리설주가 사실 처음 등장할 때부터 명품, 그러니까 뭐 시계나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 굉장히 그렇죠. 고가의 명품을 하고 나와서 이게 또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북한 여성들이 이거를 뭐 따라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실제 같은 명품을 사지 못하니까 짝퉁을 구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이런 것들이
쉽게 좀 구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됩니까? 일단 북한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뭐 국가에서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사업망도 다 침체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 예. 경제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중국이라는 바운더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명품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미 전에 80년대부터 일부 상류층 아주머니들이라든가 부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교포라든가 해외 연고자 그리고 일부 그런 자녀들은 그 명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그거를 들고 다녀도 절대 다수 주민들은 생계형이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개념을 알려고도 안 했거니와 그걸 또 들어봤자 배가 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이었는데 지금 북한도 세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세대들의 의식이 깼다고 봐야 많이 되겠죠.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설주가 그런 걸 들고 나고 이미 전에 남한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네. 남한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그다음에 뭐 또 외국에 워낙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제는 뭐 샤넬이 뭐고 구찌가 뭐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나 명품이 실제 명품이 북한에 들어가봤자 그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층 매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호가 나서 잘 팔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점을 노린 건 역시 중국이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 제가 있을 때도 명품 뭐 손수건부터 시작해서 뭐 양말이라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이게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중국이 북한이 명품 시대라는 걸 알게 되면 그걸 공략을 해서 짝퉁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내다 파는 거죠. 북한 사회에도 중국 짝퉁 명품이 이제 들어와서 팔리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리설주는 이제 이렇게 비싼 명품을 입고 다니고 뭐 한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자녀들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독일에서 수입된 아주 비싼 브랜드의 이제 분유를 먹인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정책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산품 애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부부간에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요. 행보가 이렇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이 정책에 동조를 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빈부격차가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특권 계층과 일반 주민들의 삶이 전형적으로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까 이제 그 리설주의 중국 짝퉁이 북한에 이제 유입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한간에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보면 중국에 있는 분들이 리설주가 그 북한 방송에 안 나오면 상인들이 굉장히 그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설주가 텔레비전에 입고 나오는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방 이런 것들을 곧바로 이제 짝퉁 제품을 그 수입을 만들어서 북한에 이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되면 예. 이제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리설주의 어떤 그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수입 배용을 없애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공장 기업에서 원료와 자재를 국산으로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행보가 류원 신발 공장과 그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화장품을 자기들 국산화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중국 출장을 갔다가 그 중국에서 북한 그 화장품을 이제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저희도 2007년, 8년 그 평양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사온 화장품이 바로 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한 봄향기라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기초 세트가 굉장히 그 작은 그 스킨 로션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그 용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그 깜짝 놀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뭐 심지어는 제가 구해온 그 화장품 중에는 개성 고려 인삼이 통째로 하나가 화장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담배도 과거에 비하면 그 포장이나 그다음에 필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국산화가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원료의 어떤 국산화라든지 또 공산품 의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김정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민생활 향상 을 강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공산품의 질에 그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 사회 변화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요인들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꽃향기, 봄향기라고 봄향기, 말씀하셨죠. 네네네. 그게 이제 화장품 브랜드 이름인가 봐요. 그렇죠.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게 봄향기고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게 은하수라는 제품인데요. 네. 은하수는 아직 잘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봄향기라는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이번에 새롭게 김정은 시대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난
많은 그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평양에서 나온 지 1년 반 지났는데 그 전에 없던 제품들, 봄향기가 예를 들면 향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케이스 용기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김정은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어쨌든 뭐 김정은의 그런 국산품 정책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사실 뭐 리설즈의 명품 패션을 이제 짝퉁 명품을 사면서까지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글쎄 김정은 위원장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김정은 체제 글쎄 이게 시간이 좀 가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좀 흘러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체제의 근본은 안 변해도 일정의 그 변화는 김정은이는 줄 걸로 합니다. 그러나 거기 철저하게 한계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 이처럼 자본주의 요소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때리지만은 그러니까 여성들의 패션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최근에 오신 탈북 가신 분들을 보면은 뭐 벌써 북에서 오시면서 뭐 여기 보면 여기다가 그 문신을 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벌써 이게 꼭 귀에 구멍을 뚫려서 귀걸이를 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고요. 머리도 뭐 북한 내부에서 이게 노란 머리, 빨간 머리를 구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점을 넘어서는 패션은 때리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기저에서 어느 정도 이게 그 문화적인 공간, 여유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면역을 주지만은 철저하게 그 한계점은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30 세대라고 해서 북한의 새로운 세대들이 상당히 민감한 세대거든요. 이들이 자기한테 그 표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하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들에게 좀 어느 정도 뭔가 여유도 주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그 김정은이 이제 그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2030을 어떻게 좀 다루면서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사회주의 어떤 큰 가이드가 있다고 해도 이런 현상을 글쎄 이게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7월 24일자 노동신문에 보면요. 그 혁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모기장을 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새 세대들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평양에서 그 제4차 노병대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국 해방전쟁으로 표현되는 6.25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노병들을 지금 평양에 불러서 이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제 그 호소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호소문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기들은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과 그다음에 6.25 전쟁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국을 이끌어 왔는데 왜 신세대들은 그렇게 혁명 신념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그 호소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이 제국주의 사상 문화, 우리로 치면 뭐 아랫동네 날라리풍, 자본주의 날라리풍들이 결국 북한이 막으려고 하지만 그 새 세대들의 어떤 그 기호와 요구, 그래서 자꾸 수준 높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들이 앞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만들어진 청봉악단 그리고 리설주 패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의 강동환 교수, 북한자유연맹 김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